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저널 미팅 발표를 맡게 된 휴메일랩 석사과정 배준영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릴 논문은 High Fidelity Visualization of What Your Self-Supervised Representation Knows About 이라는 제목의 논문이고,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어, 자기지도 학습을 통해 추출된 representation을 시각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해당 representation을 평가하고, 그 평가를 통해서 얻어지는 내용들을 향후 컴퓨터 비전 분야 연구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논문입니다. 저널 정보인데, 일단 그 Transactions on Machine Learning Research라는 저널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줄여서 TMLR이라고 불리는 논문인데, 요게 이제 그 2022년에 출판된 저널인데, 요 논문이 2022년에 게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게재된 지 얼마 안 된 논문이고, 그리고 JCR에도 지금 등재가 안 돼 있어서 해당 저널의 임팩트 팩터는 지금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알아본 결과 이제 저널 오브 머신러닝 리서치, 그러니까 JMLR이라는 저널의 그 자매 저널이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저널의 임팩트 팩터는 6.8인데, 요거를 꼭 뭐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이제 튀어나온 저널이다라는 정보를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 논문의 사이테이션은 85회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이제 제가 처음에 발표했던 아이제파 같은 논문, 아이제파 논문의 경우에는 사이테이션이 1200회가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요 논문에서 제가 오늘 소개드릴 논문을 참조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영향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 요 내용을 넣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메타 AI 리서치에서 작성한 논문입니다. 요건 이제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메타에서 작성했는데 뭐 이거밖에 안 되냐, 또는 이제 메타에서 작성했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신뢰가 가는 논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정보를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그러니까 SSL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핵심이 되는 개념은 그 밑에 보이는 이제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의 합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직관적으로 이제 빠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는 이제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에 가까운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 한번 찾아보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 요거는 이제 여기 사이에 위치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도메인에서 리컨스트럭션, 그러니까 뭐 색깔이나 화질 복원하는 데 많이 쓰이고, 이제 높은 퀄리티의 리프레젠테이션을 얻는 거를 목표로 학습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을 그냥 간단하게 한번 가져와 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각각 오리지널 리프레젠테이션이 있으면 결국 끝에 가서는 클래시피케이션이든 리그레션이든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진행을 할 거잖아요. 근데 그 최종 태스크를 진행하기 전까지 리프레젠테이션을 좋게 만들어야 모델 입장에서 최종적으로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수행하기가 쉽겠죠. 네, 그래서 SSL은 방금 제가 설명드린 최종적인 그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좋은 리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게 목표다. 좀 더 정확히는 그 좋은 리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방법을 학습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SSL이 뭔지 알았으니까 SSL이 어떻게 학습되는지도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로우 이미지 X가 있다고 했을 때 요거를 이제 어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어그멘테이션을 직역하면 증강인데, 요게 증대랑 좀 헷갈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데이터 양을 무작정 늘리는 게 아니라 뭐 크롭, 지터, 블러, 그러니까 이제 블러 처리를 하던 색을 바꾸던 좀 이미지를 자르던 간에 이렇게 변형을 준다는 것 자체가 어그멘테이션을 의미하고, 근데 아무튼 이제 어그멘테이션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변형된 이미지 X 프라임이 나오게 되는데, SSL의 최종 목표는 이 fx와 fx 프라임을 최대한 유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잘할 수 있도록 학습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변형된 내용에 대해서 만약에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모델이 판단했을 때 이 크롭, 지터, 블러 요 내용들이 별로 뭐 요 이미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아닌 것 같다고 하면은 그냥 이제 무시를 하고 불변함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불변함은 인베리언트를 얘기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강아지 사진이 있고 강아지를 클래시피케이션하는 태스크를 진행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모델 입장에서 이제 하얀색 강아지가 풀밭 위에 있는 이미지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요거를 어그멘테이션 해서 검은색 강아지가 뭐 유기견 보호센터에 있는 사진으로 변형을 한 거예요. 근데 모델 입장에서 강아지 분류 작업을 할 때는 요게 강아지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데 다른 내용들이 추가됐다고 해서 그 분류를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있는 태스크를 기준으로 아 이거 크롭 지터 블러는 내가 클래시피케이션 하는데 영향이 없어 라고 판단하고 똑같은 리프레젠테이션을 뽑아내야 된다는 게 이제 SSL의 핵심 학습 방법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걸 이제 representation H와 H 프라임으로 치환을 했고 이제 요 두 개의 similarity를 높이는 것이 SSL의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SSL의 그 학습 방식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요 similarity를 높이려면 여기 보이는 그 어, 이미지를 똑같이, 아니 그 representation을 똑같이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로스를 최소화시켜야 시뮬러리티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제 백본과 프로젝터를 통해서 학습을 진행을 하는데 놀랍게도 이 로스 값을 최적화하는 과정은 P가 전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Z랑 P는 각각 리프레젠테이션을 얘기하는데 뭐 백본에서 이제 시메트릭한 특징 추출을 할 때 리프레젠테이션 Z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약간 직업적인 정보는 제거하고 핵심적인 정보만 남겨서 학습하는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리프레젠테이션을 이제 P라고 합니다. 근데 이 로스값 업데이트를 P에게 던져주고 P에서 주로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면은 요 태스크가 리프레젠테이션 Z를 가지고만 진행을 한다는 점이 좀 신기한 점입니다. 요게 이제 테스트 단에서 그렇게 된다는 건데 그러면은 요 프로젝트는 왜 쓰일까라고 하면은 이제 알아봤을 때 요거를 빼먹고 요 구조로만 학습을 하게 되면 이제 백본이 그 SSL 목적 그러니까 요 최대한 똑같이 만들려는 요거에 지나치게 맞춰져 가지고 그 다운스트림 태스크 그러니까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그 필요한 정보까지 이룰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SSL은 요 인베리언트, 요 주변 환경이 바뀌고 뭐 해도 강아지라는 정보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러려면은 제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프로젝터의 역할을 얘가 또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핵심 정보 빼고 나머지는 다 죽이려고 노력을 해야 인베리언트를 만족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좀 애매한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진행할 때 그거를 못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로젝터를 넣음으로써 SSL 그 기준을 좀 맞출 수 있도록 진행을 한 겁니다. 그럼 이제 백본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일반적인 피처를 유지할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상한 점이 뭐냐면 로스 값은 이제 P에 의해서 업데이트가 되는데 클래시피케이션은 요거로만 진행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분류 성능도 얘가 훨씬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업데이트는 얘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데 분류 성능 자체는 얘가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논문에서 말하는 그 미스테리가 요겁니다. 대체 왜 이럴까? 리프레젠테이션에 뭐가 들어있길래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까?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자기들이 제안하는 모델 또는 프레임워크로 해석을 해보겠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할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동기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이제 신경망이 무엇을 학습하는지 알아내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요거를 이제 블랙박스와 XAI 관련해서 연관지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블랙박스 그리고 XAI와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한데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요거랑 좀 유사한 면이 있어서 요거를 활용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블랙박스 그리고 그거를 해석하기 위한 XAI 기법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뭐 이미지 데이터를 활용해서 FMA 스코어를 프레딕션 한다고 했을 때 모델이 프레딕션 결과를 내놓으면 우리는 모델에게 너 그 프레딕션을 왜 그렇게 프레딕션 한 거야? 이미지 데이터의 어느 부분을 보고 프레딕션 했어? 라고 물어보면 모델이 그걸 답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이 연구되고 있는 게 Explainable AI라는 기법이고 요거에 이제 살짝 빗대어서 논문에서 주장하는 개념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왜, 어디가 아니라 무엇을 학습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SSL 로스는 P에 적용이 되는데 클래시피케이션 성능은 Z가 더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오는 미스터리를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요 박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우리는 그거를 이제 SSL과 리프레젠테이션으로 해결을 하겠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미지 어그멘테이션의 인베리언스한 특성을 가져야 된다. 강건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어그멘테이션의 이제 로버스트 해지기 위해서 인베리언스를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컨트래스티브 러닝이라는 걸 진행을 하는데 여기 이제 대조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메이크 시밀러는 이제 같은 원숭이 사진에 대해서 어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하고 여기 보면 똑같은 원숭이인데 뭐 살짝 돌리고 색깔 변하게 하고 이렇게 했죠. 그리고 이제 메이크 디스 시밀러는 기본 원숭이 이미지랑 이제 호랑이 이미지랑 이런 식으로 삽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경우에는 이 어그리먼트가 맥시마이즈가 될 거고 요거는 이제 그렇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인베어스를 키운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이제 자기지도 학습을 통해서 나온 리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해서 AI가 무엇을 학습하는지 분석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봤을 때 그 리프레젠테이션의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기존의 평가 방식 같은 경우에는 어, 클래시피케이션 결과를 통해서 그 리프레젠테이션의 평가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인풋 이미지라고 했을 때 그냥 분류 결과로는 요 인풋 이미지에 어떤 리프레젠테이션이 남아 있고 또 모델이 어떤 정보를 유지하고 버렸는지를 파악하기가 힘들잖아요. 뭐 여기 이제 뭐 색깔, 배경, 모양, 텍스처 이런 정보들이 있을 텐데 이러한 클래시피케이션 과정은 확률 분포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지. 이러한 정보를 담고 있다기에는 어, 모순적인 면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연결지어서 설명을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고. 그래서 요거 자체는 그러니까 클래시피케이션을 활용한 리프레젠테이션 평가는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앞에서 계속 설명드렸다시피 요거를 어떻게 하면은 잘 평가할 수 있느냐 라고 했을 때 그걸 이제 이미지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시각화를 진행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모델은 이제 Representation Conditional Diffusion 모델이라는 거고 우리는 이제 요거의 이제 강점을 좀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 조금 떨어져 있는 요 맨 왼쪽에 6개의 이미지가 원본 이미지고 요 오른쪽이 각각 이제 RCDM이 그려낸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요것만을 가지고 스스로 판단을 해서 그림을 그려낸 거죠. 그래서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RCDM 프레임워크 그리고 모델의 흐름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 그림을 보면 이제 초록색은 그 일반적인 디퓨전 과정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랜덤 노이즈, 그러니까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 랜덤 노이즈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요 리버스 디퓨전 과정을 거치면 요 데이터 매니폴드 상에 어떤 이미지가 생성이 되는데 조건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냥 풍경이 나올 수도 있고 뭐 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풍경 사진인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요 RCDM 요거는 그냥 단순히 노이즈에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게 아니라 입력 이미지 X를 백본 네트워크에 통과를 시킨 다음에 이제 representation H equal fx를 얻는 거죠. 요거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리버스 디퓨전 과정 전체를 요 representation H로 조건화해서 이미지를 생성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representation 안에 담겨 있는 정보만을 활용해서 이미지를 리컨스트럭션하는 프로세스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요 파란색은 초록색이랑 반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 따르는 노이즈를 한 겹 한 겹 벗겨가면서 그 진행하는 그 프로세스는 잘 수행을 해내는데 요 데이터 매니폴드, 그러니까 요 자연스러운 사진 공간에는 도달을 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요 애매한 요 사진으로 남아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그림이 이제 샘플링 과정을 나타내는 건데 먼저 이제 입력 이미지로부터 representation H를 추출을 해냅니다. 그리고 이제 랜덤 노이즈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이후에 이제 각각의 디노이징 스텝마다 유넷이 현재 이미지와 representation H를 함께 입력을 받아가지고 점차 이제 한 겹 한 겹 노이즈를 벗겨내는 과정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은 최종적으로 하나의 이미지가 생성이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모든 단계에서 그 동일한 representation H가 조건으로 사용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아래쪽은 학습 과정을 나타내는데 이제 원본 이미지에다가 노이즈를 추가해서 그 노이즈 샘플을 만듭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원본 이미지에서 representation H equal fx를 추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넷이 노이즈 샘플, 요 노이즈 이미지와 representation을 함께 입력을 받아가지고 원래 이미지를 리컨스트럭션 하도록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랑 비교를 해서 로스를 최소화하도록 학습을 진행을 하는 거고 representation에 포함된 정보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생성 모델인 이제 디퓨전 모델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학습된 RCDM을 이용을 하면 뭐 계속 강조하지만 representation에 어떤 정보가 남아있는지를 시각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생성된 이미지에서 뭐 컬러가 잘 복원이 된다면 컬러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잘 유지가 된다는 얘기고 뭐 반대로 뭐 백그라운드가 없어져 버린다. 그러면은 이제 백그라운드에 대한 인포메이션은 그 리프레젠테이션 하는 과정에서 제거가 되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뭐 위치나 회전에 대한 정보가 또 흐릿흐릿해진다. 그럼 이제 해당 요소에 대해서 인베리언트한 표현을 학습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가졌던 그 의문점에 대해서 이제는 느낌표로 바뀔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RCDM으로 그림을 그려보니까 뭐 이러한 특징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아까 들었던 의문인 P로 로스 값을 업데이트하고 Z는 로스에 대한 정보를 몰랐는데 이제 각각 클래시피케이션을 해보니까 얘가 성능이 좀 더 좋게 나오더라. 근데 그 이유를 모르겠다. 라고 했을 때 P는 Z부터 하겠습니다. Z는 이제 높은 퀄리티의 세멘틱 리프레젠테이션. 그러니까 뭐 애매한 클래시피케이션도 잘 할 수 있게끔 전체적인 정보를 좀 다 아우르는 그런 느낌의 리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 있는 게 Z고 P는 앞에서 말했던 그 SSL의 오브젝티브, 그러니까 목적이 인베리언스를 만족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만족하기 위해서 지엽적인 정보는 다 갖다 버리고 핵심이 되는 내용만 좀 학습을 해서 클래시피케이션에는 좀 약하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 그 프레임워크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컨디셔닝, 그러니까 요러한 조건을 줬을 때 요 RCDM이랑 요 기존의 요 방법론, DIP라는 방법론을 비교해 봤을 때 그 결과를 나타낸 그림이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RCDM이 훨씬 그 조건에 따른 결과를 잘 그려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랜덤하게 초기화된 네트워크에 대한
그 비주얼라이제이션 결과고, 요거는 지도 학습, 요건 SSL, 요것도 SSL인데 요거는 프로젝터가 들어있다는 게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요거는 다이너 백번만을 활용해서 그림을 그려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이제 모델이 그 이미지에 대한 리프레젠테이션을 잘 이해하고 어, 어떻게 하면 잘 그릴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어, 했다는 게 이 논문의 포인트고, 요게 이제 제일 결과가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본 연구를 요약하면 RCDM이라는 생성 모델 그리고 프레임워크를 활용해서 백본이 어떤 정보를 보존하고 프로젝터가 어떤 정보를 제거하는지를 이제 시각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젝터는 어그멘테이션에 대한 그 인베리언스라는 특성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많은 정보를 제거하다 보니까 앞에서 의문이었던 뭐 클래시피케이션 성능이 딸린다. 그러니까 로스를 받아서 학습을 하는데 성능이 딸린다. 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었고, 백본은 이제 색상, 배경, 뭐 텍스처, 쉐입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학습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클래시피케이션이 상대적으로 잘 됐다. 뭐 이런 정보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어그멘테이션이 가해지더라도 리프레젠테이션이 크게 변하지 않는 그 인베리언스를 학습하는 SSL의 특성까지도 함께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SSL이 그냥 완벽하게 불변한 표현을 학습하는 게 아니라 백본에는,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했지만 백본에는 여전히 풍부한 시각 정보가 남아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결과는 이제 SSL의 리프레젠테이션이 실제로 어떤 정보를 보존하고 제거하는지에 대한 그 설명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해를 높여주고 이제 향후에 이제 해석 가능하고 이제 로버스트한 특성을 가져가면서 이제 리프레젠테이션 러닝 모델을 설계하는데 좀 통찰을 제공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을 해본 건데, 그냥 여기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인코더 단에서 이어이지가 아니라 스켈프 이이지로 특징 추출을 한 다음에 거기서 나온 피처가 있으면 그거를 이제 논문에서 제시한 요 조건으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컨디셔닝 리프레젠테이션으로 주고, 기존에 이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 노이즈를 대신에 이어이지를 넣고, 요 과정에서 이제 학습을 해 나갈 때 스켈프 이이지에 대한 정보를 계속해서 주입을 해주는 그러한 느낌의 프로세스로 진행을 하면 리컨스트럭션이 조금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고찰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은 어, 논문이 막 엄청 많이 어려운 것까지는 아니었지만 어, 컴퓨터 비전 쪽에 대한 그 백그라운드 놀리지가 좀 있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많이 하느라고 테크닉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못 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부족한 부분 있으면 댓글 다 달아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